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선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지금 월요병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는 투자 비법 챙겨가시고 힘차게 한 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에 이슈가 많습니다. 29일과 30일에 FOMC 회의 예정돼 있고요. 또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3개월 연장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 소식들과 함께 상품별 매매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자, 시즌3로 돌아온 해외 선물의 신에서도 해외 선물 매매 대결이 진행됩니다. 11월 초 모의투자대회부터 시작할 텐데요. 그 전까지는 트레이더들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글로벌 시황 분석해드리고 투자 팁들 가득가득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함께하시면 더 재미있게 방송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해설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해설위원 양세동입니다. 자, 여러분 11월 초 이제 모의투자 대회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각종 정보와 팁을 계속적으로 제공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거의 다가왔죠. 네. 이제 굉장히 이제 긴장감 있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마침 이제 미증시가 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네. 미중무역에 이어 어떻게 보면 1차 합의죠. 1차 합의 이어 계속적인 홍풍이 분 상황에서 고가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오늘 또 어렵게 보신 두 트레이더 분들에게 정보와 팁 꼭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매매 대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죠? 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회를 동시에 좀 진행하면서 트레이더분들에 대한 포지션 현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전일 수익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하게 표현드리고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니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주 후부터 진행되는 매매 대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도 먼저 이 시각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EU 27개 회원국이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내년 1월 31일까지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향후 구축할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일부에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접근을 일부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갈등을 빚을 전망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전미실물경제협회 조사에서 지난 3개월간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5곳 중 1곳에 그치며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내달 1일 공식 부임하면서 유럽중앙은행 사상 첫 번째 여성 수장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신 소식들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FOMC 회의 이후 며칠 동안 증시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달에는 기존과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5번의 FOMC 회의 이후에 S&P 500 지수가 2에서 7%가량 하락했는데요. CNBC는 이에 대해서 무역 전쟁으로 투심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연준의 대응이 너무 느리거나 또는 비효율적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인하 기조를 멈추겠다고 시사하면 증시와 채권 시장이 충격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이전만큼 취약하지 않다면서 이 충격을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아시아 시장에서는 나스닥 100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S&P 500 선물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지난 25일 무역대표부는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 일부에 대해서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는데요. 양국이 1단계 무역협정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지수 선물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로 불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잭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의 존 블랭크 주식 전략가는 비농업 부문 고용으로 투자와 경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매달 비농업 고용의 최종 수치가 12만 5천 명을 넘으면 경제가 2% 정도 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월 평균 고용은 16만 1천 명이라며 양호한 범위라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월 평균 고용 22만 3천 명에 비하면 27%가량 줄었습니다. 성장세가 지지부진해서 미 증시가 일정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라면서 투자 환경은 악화하는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웰스파고가 미국 3위 은행인 시티그룹의 주가가 3, 4년 내에 2배로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웰스파고의 마이크 마요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티그룹의 3분기 매출이 비용보다 빠르게 커진 점은 잘한 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효율성과 밸류에이션 등은 다른 업체들 가운데 가장 나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또 수익과 효율성을 기대대로 높인다면 3, 4년 내에 주가가 2배로 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둔 가운데 파운드 달러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경에 파운드 달러는 전장 대비 0.14% 상승했는데요. 유럽장이 개장하면서 0.2% 이상 급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내각은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동의안을 하원에 상정할 예정인데요.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동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금 합의한 내용과 비슷한 조건으로 브렉시트가 3개월 연장된다면 파운드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전일 대비해서 0.61% 상승입니다. 3,03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9% 상승입니다. 8,09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23% 하락세입니다. 56달러 5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67% 하락세입니다. 1,4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2% 오름세입니다. 1.113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까지 함께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 드렸는데요. 네, EU가 또 브렉시트 기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었죠. 자,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여러분들 시황으로 이제 한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측에서 우호적인 입장 그리고 앞으로 이행 관련해 갖고 잘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오늘 미 증시가 고가 갱신이 나온 내용 자체는 일단은 서명에 대한 부분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미중무역에 대해서 훈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다. 이거에 대한 측정 자체를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서 3개월 연장 합의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 나왔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포커스를 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언급을 한 차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일단은 이제 미 증시 고가 갱신에 대한 부분 자체는 당분간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객관적인 시황 자체가 조금 언급이 되지만은 네.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입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을 잘 풀어 나가야 되는 상황 자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한 압박 자체를 계속적으로 받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으로 잘 풀어야지 지지율에 대한 상승 자체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고가 갱신이 된 만큼 오늘 두 트레이더 분들에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미증시 고가 갱신하면서 오늘 이 시간 더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방송은 야신 트레이더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야신 트레이더님부터 인사 한번 나눠볼 텐데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네. 오랜만에 왔더니 좀 서먹서먹하네요. 그런가요? 제가 2주 만에 찾아뵀는데요. 그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업무도 있었고 좀 휴식도 필요했던 기간이라 근데 이제 외국 쪽에 좀 이렇게 좀 돌아보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제 동남아 쪽 그냥 뭐 이게 엉뚱맞은 소리이긴 한데 동남아 쪽에 예전에 갔을 때와 지금의 물가 자체가 너무도 많이 올라 있고 그 인건비 자체도 뭐 제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높게 뛰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그 경기 자체는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한국인들의 뭐 관광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오히려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또 뭐 제 본연의 업무를 던져버리고 편하게 쉬지는 못했고요. 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것저것 여러분들도 현실적인 어떤 이슈들, 대내외적인 이슈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전략에 좀 사용을 잘 한다면 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여담이지만 네. 오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휴식을 취하러 해 가셨다가 또 그곳에 또 투자 동향까지 파악을 하고 오셨네요. 자, 이 이야기들 오늘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인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외환영웅 신동환입니다. 저는 해외 선물실 1, 2 또한 지금 3에 의해서 단순 무식함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슈, 뭐 뉴스 다 필요 없고 기본적인 지표로 매매로 또한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매매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매매만 열중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앞서 굉장히 또 성적이 좋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요? 우연히 보면 과거는 과거고요. 이제 또 돌아오는 11월 1일부터 해외 선물신 3에 대해서 제가 예선 탈락할 수도 있고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면서 앞으로의 그 수익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야신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안 본 사이에 또 많이 핸섬해지셨네요. 아닙니다. 대표님 시청자분들에게 2주 동안 안 보이셨는데 사과 한 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시죠? 왜냐면 기다리는 팬들도 네. 있으신데 제 팬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까요? 그래서 사죄의 말씀 한번 드리고 이제 시작하는 네. 게 그렇죠. 네, 뭐 사실 그 충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다녀와서 또 나름 많은 또 수익 부분을 좀 창출을 지금 시켜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렇게 충전의 기회도 갖고 그리고 이제 건강해야 또 수익도 잘 낼 수 있고 나중에 돈 벌어서 건강하게 또 즐기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2주간 자리를 비워서 그 부분은 제가 사죄를 드릴게요. 그리고 향후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야신 대표님이 다음부터는 꼭 이제 중간에 빠지는 일 없도록 제가 끝나고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환용 대표님. 예. 지난주 이제 어떻게 보면 뷰 자체가 굉장히 정확했는데 네. 예. 사실 이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오늘 어떤 뷰, 신고가를 갱신한 상태에서 오늘 네. 어떤 뷰를 보여주실지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제가 예언가도 아니고요. 예. 또 과거가 중요하지 않지만 다만 이제 리뷰 저번 주 거를 비교해서 오늘을 대응하는 방법만 좀 말씀을 종목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미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바로 상품별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함께 살펴보죠. 기술적 분석 12개의 지표 중에서 6개가 상승, 5개가 관망, 1개가 하락 가리키면서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2개가 모두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트레이더들은 1명이 상승, 5명이 관망, 4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S&P 500 현재 구간에서 어떤 방향 보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우리 야신 트레이더는 관망 그리고 외환연금 트레이더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야신 트레이더님부터 전략 들어보죠. 네. 우선 그 지수의 지금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 근간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고요. 더군다나 아직은 이슈가 제대로 정해진 이슈는 없다. 뭐 이런 판단이고 해서 현재의 상승 과열 구간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제가 관망의 의견은 하락 쪽의 어떤 조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숨고르기성 분위기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오늘이나 내일 추가적인 대외적 이슈가 호재성 이슈가 다시 한번 더 나와준다라면 지금 현재 이제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분위기는 여전히 있다 해서 오늘 당장은 단기적으로 아직 하락의 추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추격적인 그런 대응 방법보다는 조금은 눌림의 자리를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전략을 좀 참고하시는 의미로 해서 지금 S&P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오늘 현재 3020선 내외의 지지만 이루어진다면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이룰 수 있겠지만 만약 3020선 내외 3020에서 3025 내외의 지지선이 붕괴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3000선의 조정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매수를 바라본다면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정도 포인트에서 좀 한번 대기해 보시고 만약에 추가적인 과열 구간이 지속된다면 추격 매수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관망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 야신 트레이더는 오늘 S&P 500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좀 뚜렷한 이슈가 없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열 구간이 진행 중인데 단기적인 숨고르기가 나타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눌림을 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이시고, 자, 그에 따라서 3023포인트 지지가 된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3020에서 25 사이가 무너진다면 3000선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하는 점도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예, 오늘 S&P 보니까는 트레이더 10명 중에 저 혼자만 상방으로 지금 얘기했는데요. 네. 저번 주 월요일 날로부터 해서 오늘까지 리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슈, 뉴스 다 필요 없이 그냥 기본적인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보조지표에서 숫자를 변형했을 뿐이고 저도 단순 무식합니다. 시청자분들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제가 저번 주에 분명 말씀드렸을 때 어느 정도 여기
컴퓨터가 제가 바뀌어갖고 연두색 위에 올라가면 계속 상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번 주 아마 방송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번 주부터 오늘까지 분명 S&P가 제가 매수 상방이라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다만 제가 방송 전, 그죠? 또한 방송 후 30분에서 1시간은 횡보나 약 하락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보니까는 11시 반부터 12시까지 횡보만 하다가 상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2988.50을 지지해주면 새벽 또는 오전까지 상방으로 간다고 했고요. 그 1차 저항선이 3009.75. 근데 그때가 이제 어제 그 22일 날 고가가 3014.25까지 갔다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보이나요?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이 차트 보면은 이 왼쪽 그 횡보장이 이제 제가 만든 이제 보조지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는 보조지표를 제가 말씀드린 기본이 아닌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거고요. 그 사이였기 때문에 박스였습니다. 그래서 분명 제가 S&P는 21일 밤부터 22일 오전 또는 오후까지는 상방으로 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 지지선 저항선을 지키고 다시 한번 오늘까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다른 종목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뭐 이슈가 유로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되게 좋았었는데 제가 분명 그때 우리 양세동 해설가님께서도 변곡점이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변곡점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그때부터 하락이라고 했을 때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아마 유로가 우리가 말했던 21일 기준으로 하락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는 뭐 브렉시트라든지 되게 좋아서 낙관론이 되게 대세였습니다. 이슈가. 그러나 저는 이슈나 뉴스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는 지표대로 보조지표를 변형해서 방향을 분명 하방으로 얘기했듯이 S&P는 상방. 오늘 10명 중에 1명 혼자 외로이 상방으로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S&P를 혹시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 분명 어떻게 수익 낸다? 상방일 때는 계속 끌고 가라고 했고요. 분명. 지지선은 저는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3033.75를 깨지지 않으면은 공격적으로 계속 매수로 보시고 매도는 절대 보지 말고 대응해 주시거나 차라리 보다 관망도 돈을 버는 거다. 매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외환영웅 트레이더는 매도 절대 보지 말라는 의견 주셨는데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갈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 자, 그렇다면 얼마나 좀 더 오를까요? 얼마나 올 거라고 보세요? 우리 앵커님 참 힘든 질문 해주세요. 오르는 거는 신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수익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매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갖고 가시면서 내 목표 또는 내 욕심은 이 정도다. 나의 수익은 이 정도로 할 때 그만두거나 또한 만약 100이다. 그럼 100 중에 50이나 80은 어느 정도 이제 일주일 동안 많이 수익 내셨겠죠. 그럼 청산하고 나머지 20%에서 50%를 어떻게 하냐? 내가 매수한 가격에 두 틱만 위로 올려서 끝까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3033.75를 깨졌을 때 거기서부터 10틱 밑으로 거기서 본절 또는 이익절을 해주시면은 수익이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신 트레이더님께도 뭐 하나 여쭤볼게요. 자, 네. 저희 지금 S&P 500 살펴보고 있는데 S&P만 좀 신고가를 갱신했잖아요. 그럼 나스닥은 좀 어떻게 볼까요? 나스닥도 같이 보면 될까요? 나스닥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이제 뭐 주로 뭐 기본적으로 나스닥과 S&P의 지수 선물의 방향성은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왔었고요. 물론 이제 아주 드물게 나스닥의 뭐 기술주에서의 어떤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S&P는 강하게 좀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S&P가 3,000선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윗상단 단기 굴곡에서의 단기 상단 3,000포인트를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상방 추세가 이어져 나왔고요. 네. 현재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8,000선. 근데 기존에는 지금 며칠 전부터 기존 박스 구간이 상단에 7,800과 하단에 7,600선의 박스 구간이 며칠 동안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7,8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7,800과 7,600 사이의 박스 구간을 좀 보시고 단기적 전략으로만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7,800의 강한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8,000선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나스닥도 현재 신고가를 갱신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어디까지냐? 제가 봤을 땐 8,30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오늘의 장세로 봤을 땐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지표 같은 것도 많이 없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나와야 될 그런 이슈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현재 또 과열 구간이 진행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S&P와 같은 전략으로 일단 나스닥도 바라보면서 눌림에서의 어느 정도의 조정 강도를 측정한 이후에 매수가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S&P 500과 마찬가지로 눌림시 매수해보라는 의견 주셨는데 오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현재 8,300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이야기 나눠보죠. 네, 이제 외환용님과 좀 얘기를 네, 나눠야 네.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미증시 고가 갱신에 대해서 예견을 한 차례 하셨어요. 고가 갱신 자체가 이제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 전 종목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추세적으로 일치한 상황인데 예.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차트에 어떤 보조지표라든가 어떤 기법을 쓰시는지 한 가지라도 좀 팁을 알려주시면은 네, 시청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평선. 제가 말씀드렸던 저번 주에 추세 매매, 그죠? 연두색 선이 320선입니다. 320선. 그리고 이제 제가 말했던 추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90분봉을 기준으로 거기를 지지해주면 무조건 상방이라고 분명 S&P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MAC라든지 뭐 스타캐스트 슬로우 뭐 다 보시는 겁니다. 뭐 볼린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맹신하지 마시고 내가 단타의 그런 성향, 습관 뭐 사실은 오늘도 왔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큰애가 아빠 말이 빠르다고 하는데 목소리 허석하고 이게 습관입니다. 매매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외환용처럼 단타 시키면서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고 또한 우리 야신님처럼 해외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딱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30분, 2시간이다. 그러면 저 외환용 신동환처럼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뭐 좀 단기, 뭐 하루 이틀 또는 길게 갖고 가신 분들은 사실 저랑 매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거는 아무리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드려도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아까 전했듯이 추세를 매매하고 싶다 또는 기다리고 매매하고 싶다는 건 하나 팁을 드리면 이평선 321선 그리고 90일 분봉을 기준으로 그 색깔을 연두색 한 건데 이제 연두색 맞춰주시고 왜 좀 보기가 좀 좋습니다. 연두색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준에서 지지를 해준다면은 어떻게 된다? 매수 대신에 거기서부터 손절을 저처럼 짧게 잡고 싶은 분들은 28틱 또는 나는 좀 길게 보고 싶다는 분들은 곱하기 2 그러면 56틱을 잡고 매매를 해주시면 추세 매매를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S&P는 좀 큰 수익을 냈을 거고요. 또는 매도로 봤을 때도 똑같이 연두색 기준으로 돌파를 못하면 오일처럼 하방. 다만 횡보나 보합일 때는 사실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매하는 것보다 관망하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일단은 321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야신님과 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아니 사실 이제 야신님 너무 오랜만에 뵈갖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니 요즘에는 이제 와이파이가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열흘간의 그 기간 중에 제가 봤을 때 5일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호텔방에서 와이파이 켜놓고 시간대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은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노트북 안 갖고 가려고요. 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쉬자. 근데 이 돈이란 게 뭔지 뭐니가 뭔지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시는 또 저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카톡방이나 또 그런 문자로 해서 또 정보를 또 드리기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또 외환영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잦은 매매를 저는 이게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특히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그걸 참아내지 못한다라면 물론 그렇다고 이 손절 라인을 뭐 100틱, 200틱 길게 잡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설정만 해 둔다면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포인트를 가더라. 이게 제 결론이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보는 관점대로 물론 차트적인 거, 이슈적인 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감안을 해서 하는 편이고 이제 그렇게 목표점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사실은 저도 컴퓨터 덮고 돌아다니면서 일 보고 중간중간 한 번씩 체크하는 이제 그런 버릇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가 있는 동안에 뭐 나쁜 결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간에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부분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그 이상으로 되돌려 드리는 이제 그 부분으로 사죄를 드려야지 말로 뭐 100번 사죄해봐야 뭐 필요 있겠습니까? 네, 수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꼭 수입으로 보답드리겠다는 야신님의 말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잠깐만 드리고 왔도록 할게요. 네. 시황적인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빨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증시가 사실상 이제 고가가 갱신이 됐어요. 이제 야신님은 시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탄핵에 대한 부분으로 압박을 굉장히 받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을 좀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행보 자체가 일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네, 뭐 그 부탁드리도록 부분은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딱하니 트럼프도 사람이고요. 또 네. 트럼프도 위기가 왔다는 걸 스스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는 없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중국도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도 고양이가 쫓으면서 구석에 몰아넣고 계속해서 쫓는다? 그러면 지도 물수가 있다. 뭐 이런 그 속담도 있듯이 트럼프도 현재 뭐 그런 러시아에 관련된 스캔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중국에도 뭔가 손을 살짝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해서 그런 부분으로 잘 실마리가 풀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 이게 극화일로로 치닫는다면 우리 시구가 온전할까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상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중국과 미국이 스몰 딜이라도 어느 정도는 풀어나갈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해서 이제 최근에 올라온 상승세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급락에 대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심했지만 현재 상승 부분도 사실은 좀 오버슛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뭔가가 지금 터지기 전에 그리고 어떤 이슈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게 아닌가. 거기에 뭐 같이 볼 수 있는 게 지금 지표도 많이 안 좋은 부분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막연한 과열 구간에 무조건 타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조정도 살짝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슈에 따른 이제 그런 장세가 혼조세도 좀 같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이번 주에 해봅니다. 네. 자, 야신 트레이더의 추가적인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전일 대비해서 0.51% 하락습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7개가 상승, 2개가 관망, 3개가 하락 전망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2개 전부 상승 가리키고 있고요.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2명이 상승, 5명이 관망, 3명이 하락 보면서 자, 크루드오일은 관망 의견이 좀 많습니다. 오늘 두 트레이더는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두 분이 의견이 같네요. 두 분 다 관망 의견 주셨는데, 자, 야신 트레이더부터 전략 들어보죠.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적인 분석으로만 봐도 네. 현재 이제 과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단의 돌파를 57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못한다라면 단기적으로 한 차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미 지수 선물과 마찬가지로 오늘 월요일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수 선물에 물론 지수 선물이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면 오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다.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냐면 57.50에서 70 사이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조정은 하단의 자리에 오늘 현재 저가가 56.22인데요. 56.22를 살짝 이탈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미 지수 선물들의 단기적인 조정세가 나온다라고 치면 55불대까지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내일 장세 또 경기 지표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다면 지금 눌림에서의 매수를 좀 저는 기다려보는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고 해서 현재 포인트에서는 관망 전략으로 일단 대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기다려봅니다. 55불까지. 자, 그럼 지금 눌림시 매수도 좀 보는 게 좋겠다 하셨는데 눌린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나요? 네, 55불. 55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야신 트레이더 관망 의견 주셨는데 지수 선물이 좀 상승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지수 선물이 단기 조정을 받는다면 55달러 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죠. 예, 저번 주 거 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21일 날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관망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52.95가 지지가 되면은 상방이라고 분명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52.85 뭐 10시 이후에 이제 내려온 적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53.56까지 저항선이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 28틱 그때 이제 53.84까지 올라왔었습니다. 84인데 28틱이면 53.84죠. 근데 03시에 53.78까지 올라갔다가 53.2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이 만약에 위에서 저항선에서 매도를 치신 분들한테는 손절이 안 나갔겠죠. 53.84니까요. 53.78까지 왔고 그리고 손절을 밑에서도 손절을 잡았는데 거기도 오지 않았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뭐 그때 저번 주 이슈를 보시면은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로 전망은 하락으로 본다고 뉴스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21일 이후에 52.85를 찍은 이후에 계속 상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고 해외 선물신 1, 2, 3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슈는 이슈일 뿐, 뉴스는 뉴스일 뿐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슈에 홀리는 것보다 자기가 보는 기본적인 무기를 믿고 매매를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 아까 좀 S&P도 마찬가지고 원유도 뉴스와 완전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좀 있으면 유로 또한 골드도 마찬가지고 저번 주 21일 이슈랑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로 매매하시는 뭐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뭐 초보자들 또는 이슈가 어떻게 될지 좀 확률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아예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차트로만 보고 매매하시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환용 트레이더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전달이 돼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과 무역 합의에 큰 부분을 서명하는 것이 아마도 예정보다 빠를 것이라면서 1단계 협정이라고 하겠지만 전체 무역 합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에 예정돼 있죠. 에이펙 회의에서 양국 간의 1단계 협정에 최종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님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이제 이번 달 있었던 고위급 회담 자체가 13차예요. 13차. 정확히 13차입니다, 여러분들. 네. 13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성과를 이룬 적은 없었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 상황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칠레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제 합의 타결될 것이라고 내용 자체가 나오는데 이 부분 자체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탄핵에 대한 얘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럼 트럼프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고 오히려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뉘앙스를 지속적으로 뿜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 관련해 갖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 성과 자체가 이제 에이펙 회의까지 굉장히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고로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에서 미증시에 대한 고가 갱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평가하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호재성 뉴스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증시의 고가 갱신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림을 여기서 한마디 기다려야 할까요? 할까요? 네. 기다려야죠. 어. 지금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슈가 나오자마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눌리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개인들이 지금 이제 이슈도 잘 이용을 하면 약이 되고 잘 그렇지 못하면 또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보면 어떤 이슈, 트윗을 통한 그런 막말들로 인해 가지고요. 저희가 참 나쁘게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런 변동성에 굉장히 많이 손실 아닌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그 트윗을 통해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오자마자 지금 하락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좀 조심하셨다가 네.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조정세 좀 기다렸다가 한 템포 늦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런데 5일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두 분 관망 의견 오늘 주셨거든요.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은 두 분 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저랑 굉장히 공감 가는 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제 최근 나왔던 일봉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은 네. 굉장히 상승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이어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연말에 있을 오펙 감산 자체가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심어지는 상황. 앞으로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가 이어지는 구단인데 지금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자체가 오펙 감산하면은 강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상황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상승에 대한 다운과 상승으로 어떻게 보면 파동적인 부분으로 랠리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점 내에서 네. 최근 어떻게 보면 단기적 고가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봉상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파동을 이룰 수 있을 가정이 굉장히 열린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어떻게 보시면 좀 웨이팅 하셨다가 저는 두 분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 자체가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오히려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어쨌든 간에 연말에 있어 오펙 감산적인 부분도 있고 매매란 게 급할 필요 없죠, 대표님들? 예, 관망도 돈을 버는 네, 그럼 대표님은? 저는요. 이게 뭐 항상 매일 매 순간 돈을 번다면 네. 모두가 다 떼부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다림도 필요하고 그 부분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린다고 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포인트에서의 뭐 공격도 그렇잖아요. 공격할 때 적절한 찬스가 왔을 때 공격을 하는 거지
마구잡이로 공격한다고 닥치고 공격 그게 뭐 효율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좀 기다림의 미학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장만 그렇습니다. 현재 네. 오늘이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니까 네,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 일단은 관망이지만 그냥 무심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지 포인트를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 FX 바로 확인해 보죠. 유로 FX 전일 대비해서 0.1% 상승입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1개가 상승, 4개가 관망, 7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3개가 상승, 9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고요.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2명이 상승, 7명이 관망, 1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더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유로 FX 어떤 전략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분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도 두 분 다 관망이네요. 자, 이번에는 외환용 트레이더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예, 저번 주 거랑 같이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21일 날 서울경제TV 방송을 보시면은 뭐 기술적으로 분석이 매수가 됐었고요. 이평선이 적극 매수로 나왔었고요. 트레이더들은 관망을 했을 때 외환용 신도가 이제 저는 매도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해설관님께서 뭐 변곡점이라고 했는데 변곡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제 방향상으로 이제 하방으로 얘기했고요. 그때 뉴스가 뭐 브렉시트한 하원 재표결 앞두고 낙관론이 우세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1205가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 지지선이 1.11870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도를 보시는 분들은 더 하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금지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거기서부터 1.11620까지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 22일 01시에 1.11985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고요. 그랬다가 다시 21시 30분에 1.11640까지 내려왔다가 24일에 고가 1.11200까지 왔다가 이제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내 습관이 추세 매매다. 그러면 분명 말씀드린 수익을 청산하지 말고 계속 갖고 오면서 물량을 축소하면서 나머지 본절 내가 매도한 또는 매수한 가격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나는 단타 뭐 30분이나 1시간, 2시간으로 만족을 하시는 분들은 길게 가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익을 청산 후 관망하는 전략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왜 보합이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도 나오고 또한 제가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 상으로 어느 정도 오늘은 올렸다가 보합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죠? 1분 1초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 미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다 청산을 하거나 또는 갖고 있는 분들은 물량을 축소 후 내가 매매한 가격에서 수수료는 챙긴다 생각하고 홀딩하거나 또는 청산하시고 현금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컴퓨터를 끄고 그냥 영화 시청하시는 것이 수익이 극대화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유로 FX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자, 지금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되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제시하셨던 전략이 굉장히 수익을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수익 청산하시고 관망하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야신 트레이더 의견 전략 빠르게 한번 들어보죠. 네,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3주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유로가 윗 상단의 그 저항을 계속 맞으면서 거기에 이제 부분이 1.10650 정도로 제가 설정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거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혼조 횡보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로는 일단 접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10650 혹은 1.10700의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1.12000대까지 상승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포인트가 달러 인덱스의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같이 들어온 수 있는 변곡점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포인트를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번 주에 1.12000대의
상단 부근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밀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는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는 1.10800대까지 기다리시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인 반등이 현재 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눌림에서 기다리시는 포인트는 1.10800대 제시를 하겠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런 그 분쟁 속에서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브렉시트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 하나에 유로가 굉장히 많은 상승이 올라왔지만 또 지금 중간에 또 걸림돌이 또 나왔죠. 미국과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로는 좀 기다리셨다가 네. 그 부분 포인트에서 매수하시라. 이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트레이더의 전략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함께한 세 분 이 자리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디로 보내주실 건가요? 네. 자, 저희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시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ki.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